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한국 차단이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먹통이 되면 내 자산은 화면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공포스럽게 들려도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오늘은 빨리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가 막히면 새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업데이트가 막히면 계속 쓰기도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오늘은 접속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출금이 되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준으로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신고 안 한 곳은 한국에서 밀어내겠다는 신호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중에는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막히니 앱을 다시 못 구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는 앱 삭제 후 VPN으로 접속하는 우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회는 편법의 문을 여는 동시에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같이 들고 들어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시작 자체가 막히면 거래를 배우려는 분들도 발이 묶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축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미신고가 규제의 명분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축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흐름이 잡혔습니다. 앱 유통망이 끊기면 영향이 바로 체감됩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가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간극을 줄이려는 쪽으로 강한 조치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신고 문제와 유통 차단, 그리고 세금 흐름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면서 한국 차단 압력이 커진 겁니다. 하나만 있는 이슈가 아니라 여러 톱니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존 이용자분들은 아직 깔린 앱은 당분간 된다는 말만 믿고 버티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히고 다음 단계가 접속 차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거래소 안에 그대로 두는 건 문 잠그기 전에 방 안에 금고를 두고 나오는 느낌이라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막힌 만큼 시작부터 다른 거래소로 눈을 돌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나중에 깔면 돼지가 통하지 않는 구간이라 처음부터 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회 접속인 VPN은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접속이 되더라도 계정 보안, 인증, 네트워크 안정성 같은 변수가 늘어나고 리스크를 본인이 통째로 떠안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되어 있어 대안으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국 차단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이동 루트를 확보하라입니다. 출금 경로를 미리 만들어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손이 덜 떨립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막연히 옮기지 마시고 조건을 보고 선택하셔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 5거래소는 공통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이 2가지가 체감 난이도를 확 낮춰줍니다. 메뉴가 한글이면 실수 확률이 줄어듭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을 중심으로 추렸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초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5거래소의 상세 비교와 가입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동이 급할수록 아무데나 뛰어들기 쉬운데 고정 댓글의 정리표대로 차근히 보시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를 옮기는 건 운동화 갈아 신기고 단타법은 뛰는 방법입니다. 둘 다 갖춰야 실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자리에서 1분 만에 표정이 바뀌는 시장이라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갈라놓습니다. 늦게 타면 좋은 방향도 내 계좌엔 나쁘게 들어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을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들어가는 매수 방향 베팅입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하락 방향 베팅입니다. 단타에서 중요한 건 감이 아니라 근거의 묶음입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면 흔들릴 때 손이 먼저 나갑니다. 롱 포지션은 상승을 먹는 자리에서 잡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아래로 뛰는 게 더 힘듭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말하며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사는 중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때는 상승에 연료가 붙어 있어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뉴스는 차트의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들어 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재료가 터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얇으면 발밑이 모래일 수 있습니다. 롱은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힘이 있다를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힘이 확인되면 진입이 편해집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며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수록 유리해집니다.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이 말이 되는 자리로 바뀝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크로스를 많이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울기가 아래로 잡힙니다. 거래량도 숏에서 힌트를 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오르는데 속은 비는 장면이라 하락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우고 매도를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도 마찬가지로 단독 신호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하락 추세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과 뉴스까지 같은 방향을 잡아주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퍼즐이 맞을수록 진입이 덜 무섭습니다. 보조지표는 단타에서 지도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방향을 딱 정답처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 과열인지 공포인지 감도를 높여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들이 가까워지거나 교차하는 구간에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롱과 숏을 잡을 때 타이밍 감각을 보완해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상단과 하단에서 가격이 반응하는 모습은 단타 진입의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자산 이동 루트를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다. 거래는 기술이지만 출금은 생존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편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이동 중인 5거래소 비교,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정보, 수수료 팁, $100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과 함께 보시면 실행이 빨라집니다. 앞으로도 코인 선물 단타를 더 쉽게, 더 실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